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고, 저희가 이사 업체를 통해서 이사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제 추가 비용을 거기 업체에서 요구받았는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트럭만 빌려서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남편이 먼저 트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봤는데 가격을 유하이랑 펜스키 그냥 트럭만 빌리는 게 음흠. 1,700불이었어. 음.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아, 맞아. 회사를 찾아봤지. 무빙 서비스 다 해주는 거. 근데 알아보다가 갑자기 롱홀 무빙에서 연락 왔어. 거기서 대충 짐 얼마 정도 있냐 물어봐서 뭐 한 세네 달 전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대충 알려줬지. 그래서 그 정도만 있으면 토탈이 2,700불이라고 그러면 말했어. 영업이 트럭만 빌리려고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무빙 컴퍼니를 아예 알아본 거였구나. 그지. 오케이. 그래서 했으니까 2,700불. 그래서 사람까지 해주면 1,000불만 더 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괜찮겠다. 그래서 조금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사인 안 했지. 조금 생각해보고 다른 데 알아보고 다른 데 알아봤는데 거기는 더 비쌌지. 8,000불 이상 불렀어요. 8점 이상? 왜냐면 long haul이니까 엄청 길게. 근데 그런 데는 비싼 이유가 우리 것만 해주는 거. 맞아.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8,000불은 좀 너무 그치. 비싸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연락했지 거기로. 처음에 long 가기 haul 2,700. 왜냐면 원래 3,300인데 3,200인데 또 간호사 or healthcare worker이면 500불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어? 그래놓고 그래서 여기서 500불 깎아준다고 해서 신원 확인도 안 하고 진짜 간호사인지 아닌지도 안 했지. 그냥 말로만 얘기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2,700불 괜찮다. 그래서 처음에 estimated bill of lading or something 그거 있어. 그거 사인해야 되는 거. 그래서 거기서 2,700불이라고 나와서 디파지트 50% 바로 내야 됐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1,400불 정도 냈고 계약서 사인하고 이제 좀 잊었지. 왜냐면 이제 뭐 이사하는 거 다 해결됐다. 잊고 있었지. 그러고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무빙 컴퍼니에서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정확한 짐을 확인을 하겠다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진짜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 짐 어두너져 싸놓고 그 업체랑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짐 확인은 이사하기 3일 전에 확인을 한다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이메일 왔어. 그 마지막 짐 확인하는 시간 주라고 언제 괜찮은지. 그래서 내가 이때 이 시간 좋다고.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그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3일 전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했지. 근데 그 통화해야 될 사람이 개인 상황이 있어서 출근 못했대. 그런 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진. 근데 우리 이사 뭐 이틀 뒤에 해야 되는데 뭐 짐도 다 파이널라이즈 안 됐고 무슨 그래서 좀 그때부터 화가 좀 났죠. 그치 좋네. 맞아, 화가 좀 났죠. 화가 났고 결국에는 연락이 된 게 이사 하루 전이었어, 그치? 이사 하루 전에 이제 우리 짐을 확인을 하는데 이사업체랑 컨택을 했던 게 올해 초였으니까 그때는 대략적인 큰 짐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그거 콘솔 하나 그리고 뭐 침대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만 얘기했고 그때 와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한 게 이제 제가 여기로 띄울 건데 6가지 항목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근데 추가를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 생각 못 했어요. 근데 해봤자 뭐 500불 정도 더 추가되겠나 생각을 했었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 막 입력을 하더니 파이널 에스티메이트 프라이스가 저희가 계약한 토탈이 2,700불이었는데 거기서 2,000불이 더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항목 6개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완전 멘붕이었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해보라고 그랬나? 아무튼 뭐, 상자 다시 세보겠다고 하고, 아무튼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 가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일 사람들이 그 이사업체 직원이 실제로 와서, 그 큐빅피트를 정확하게 재고, 지금 그 견적 마지막 파이널 에스티메이트 프라이스에 나온 그 큐빅피트보다 적으면 돈이 더 내려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다. 그거는 내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네가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많게 한 다음에 줄이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안 듣겠지만, 만약에 적은 비용으로 했다가 만약에 실제로 부피가 늘어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에 아예 많이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당일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2명이 다행히도 9시에 왔고, 9시에 와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죠. 이거를 제가 한번 재보자, 부피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재더니 자기가 이사 경력이 15년이 넘는데, 이거는 딱 봐도 우리가 마지막에 그 추산한 큐빅피트보다 훨씬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냐, 이거는 트럭에다가 짐을 다 실어보고 정확하게 이거를 재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대요. 짐을 옮기기 전에 먼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지. 완전히 진짜. 왜냐면 짐 가격이 큐빅 피트로 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잖아. 큐빅 피트마다 뭐 4.5불인가. 근데 그걸 대충 하면, 그러니까 대충 그걸 눈대중으로 큐빅 피트마다 진짜 4.5불, 5불 가까이 이렇게 그 돈이 늘어나는 건데, 그거 어떡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었죠. 저희는 뭐 그날 가야 됐고, 남편은 그 버지니아에서 엘라바마까지 운전해서 스트레이트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오전에 빨리 출발을 해야 겨우 그날 밤 12시 전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1시라도 지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사인을 했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황당했던 소리가, 이거는 마지막에 그 젠 큐빅피트보다 훨씬 넘게 나온다. 근데 만약에 너네가 우리한테 2명이 왔는데 팁을 150불씩 주면 그냥 마지막에 큐빅피트 잰 걸로, 그러니까 4,700불에 해주겠다. 팁을 안 주면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총만 안 들었지 날반도였지. 그래서 그때 가서 나는 이미 포기했지. 아니 포기한 거 아니고 빡쳐서 그 전날부터 그냥 결정했죠. 나는 돈 더 이상 안 낼 거라고. 맞아. 그래서 그 사람 이사하는 사람한테 이럴 줄 알았다고. 너네들이 돈 더 내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서 난 더 이상 돈 안 낼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뭐 사람들이 뭐 팁 150불씩 더 주면 그냥 다 해줄 거라고. 그래서 내가 100불씩 더 주고 그냥 다 해. 그래서 100불 줬었나? 100불씩 줬어. 그래서 그놈이 오케이 이렇게 해줘. 그렇게 해서 뭐 피스트범프 하고 이 새끼가. 그래서 그거 빼. 알겠어. 그렇게 그래서 했어. 근데 그 트럭이 큰 트럭 아니고 그 U-Haul 트럭. 맞아, 2월 트럭 갖고 와서 U-Haul 진짜. 트럭 15foot짜리.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이 와서 짐을 옮겨서 저희가 내려가 봤어요. 트럭에 옮기는 걸 봐야 되니까 제대로 넣는지. 처음에는 상자를 넣었는데 차곡차곡 넣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야 돼서 거의 마지막 때쯤에 나왔고, 이제 남편이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짐이 어떻게 실렸나. 근데 그 15피트짜리 트럭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남편이 꽉 찼다고, 진짜 뭐 짐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건 나중에 얘기했다. 그래, 그 사람들 말이 맞았나 보다 했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돈은 나갔고. 그래서 그날 이제 사인을 해서 또 일정 부분의 돈을 냈어요. 내고. 그래서 내가 정확히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번에 돈 냈고 나머지 있는 돈 더 추가 비용 없을 거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전혀 없다고, 절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삿짐은 그럼 언제 오냐 그랬더니, 내일 오는 게 맞냐 그랬더니 아니 내일, 이틀이라고 우리한테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내일 올게 하려면 1,200불을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이 회사는 뉴저지에 본사가 있어서 지금 브로커 두 개야. First, Longhouse Moving and Storage Broker, and then US Moving Forward Broker. 둘 다 브로커야. 우선
짐은 다 뉴저지로 아하. 옮겨. 이사하는 사람들 다 웨어하우스에 옮기고 거기서 다 있어 그냥 뭐 일주일, 2주 정도. 뉴저지에 옮겨놓은 다음에 비슷한 경로에 있는 집끼리 묶어서 한 뭐 3-4가구씩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2주 뒤에 연락을 받았고 그것도 처음에는 1주 뒤에 연락을 해서 이때 올 것 같다 해놓고 갑자기 또 딜레이 됐대. 그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는 2주 뒤에 받았는데 짐이 오기 하루 전에 연락이 왔어요. 내일 몇 시쯤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갑자기 저희한테 그때 뭐라 그랬지? 주일날 아침에 문자 오고 그 사람이 네 짐 다 여기 있는데 그 큰 트럭이 그 아파트먼트 단지 안에 못 들어가서 셔틀 서비스 해야 된다고. 근데 셔틀 서비스 비용은 또 550불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끌고 오는 트럭이 원래는 이제 6월 15피트짜리에다가 저희 짐을 넣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 같이 갖고 오는 그 트럭은 18개짜리 박히는 왜 그런 큰 화물 트럭 있잖아요. 거기다가 실어갖고 오는 거예요. 18휠러도 저희는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그게 계약서에 어디 있었나 보니까 그날 이사하는 날 저희가 이제 2번째 잔금을 치를 때 그 계약서 가장 밑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추가 금액은 없지 그 사람한테 이제 확인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계약서 밑에 이제 아파트 안에 18휠러가 못 들어가면 셔틀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18휠러에 저희 짐을 옮긴 것도 저는 조금 그것도 좀 어이없었는데 저희가 그때 또 2차로 또 완전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아서 우리 그 비용 지불 못한다. 근데 저희가 다행히도 이사 오고 한 2주 동안에 저희 아파트에 되게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18개 바퀴 굴러가는 그 트럭이 저희 아파트에 몇 개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올 수가 있구나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도 그걸 들고 온다길래 우리 아파트에 이거 들어올 수 있다가 우리 들어오는 거 봤고 이렇게 많이 이사 오는 거 봤다 얘기하니까 얘네들 갑자기 당황하는 거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라. 근데 뭐라 그랬지? 거짓말 했지 처음에 맞아 거짓말했어. 처음에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온다고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도시에 있는 경찰서에 전화하고 거기서 정확히 물어봤어. 이 길에 사는데 여기 18휠러 진짜 못 restricted 하냐. 근데 그 경찰 사람이 아니 그런 restriction은 없다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사 회사는 그걸 어디서 봤는지 진짜 그냥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한 거지. 그리고 그것도 사실 알아봤어야 됐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아니까 브로커잖아. 우리 그것도 처음에 저희한테 경찰서에 저희가 전화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브로커인데 그런 걸 다 데스티네이션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허락을 구했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고 경찰 아저씨도 우리 아파트에 그런 제한 없다고 이렇게 퍼밋을 내줬다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경찰한테 연락해 못 되겠다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경찰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알려달라 해서 끊었고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서 된다고 하더라. 근데 안전상의 문제로 안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너무너무 지쳐서 얘네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뭐 안전상의 문제로 안 들어오려고 계속 버팅기겠구나. 그리고 저희는 약간 2주 동안 너무 지친 상황이었고 그때 뭐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내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트럭 빌려서 가야겠다. 가서 그 트럭까지 옮겨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이제 그 6월 트럭에서 저희 집에 옮기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옮겨줬는데 저희가 그 이사하는 날하고 여기 이제 2주 뒤에 이사 받은 날하고 같은 6월 트럭이었잖아. 15피트. 근데 짐 부피 차이가 제가 영상을 띄울게요. 찾아봤는데 15foot U-Haul 트럭은 760 큐빅 맞아, 한 피트야. 760 피트. 근데 그 이사하는 사람들이 700 큐빅 피트 된다고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 door to door 서비스라고 했는데 결국은 door to truck
서비스. Yeah.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 truck to door 우리 집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 500에서 700마일 거리가 이틀에서 14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근데 그거 봤어? 난 못 봤어. 봤어. 그 이사 해준 회사는 3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어. 근데 그런 말은 처음 계약할 때 아무 그런 말 없었어. 토탈 저희는 시까지 4,900과 5,000불이 들었네. 거기서 여기까지 이사를 오는데. 뭐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계약서를 진짜 꼼꼼히 그냥 이사 업체 쓰지 말고 진짜 웬만하면 쓰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아파트 사니까 그리고 애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사할 때는 아마 저희가 이사할 텐데 뭐 가령 애들이 있고 짐이 진짜 많은 경우에는 써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계약서 꼼꼼히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사 업체도 진짜 레퓨테이션이 진짜 좋은 데로 가격이 좀 많이 나가도 그래서 저희는 돈은 솔직히 잊어버리자라고 한 게 이곳저곳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긴 할 거예요. 뭐 보통 다른 업체 알아봤을 때 타주 이사가 뭐 5,000불 넘게 뭐 8,000불 가까이도 불렀으니까 토탈 비용은 사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되게 괘씸하잖아요. 처음에 한 2,700불 불렀다가 이렇게 할 생각으로 저희한테 했다는 게 너무너무 괘씸한데 뭐 어쨌든 그냥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불려져 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00불을 더 냈다는 것보다 그 2주 동안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컸어서 진짜 지금 한 달 2주 지나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남편도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상에 계속 뭐 저희가 뭐 사기를 당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이사 업체 알아볼 때 브로커인지 직접 이사해주는 회사인지 cancellation policy 뭔지 cubic feet 아니면 무게로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며칠 걸릴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순탄하게 이사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이 바이. 또 찍자.